네, 저희가 야외에서 촬영을 잠시 이제 하고 왔는데 이제 이사님과 함께 외관적인 부분하고 저희가 촬영한 영상하고 사진 가지고 저희가 화질이라든지 조금 디테일한 얘기들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에 대해서 이사님이 또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까요? 네. 이게 제품이 외관 우선 제일 특이한 점 배터리부터 보시면 그 팬텀 4 배터리는 내부가 회색이고요. 팬텀 4 프로 배터리는 이제 흰색으로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용량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무게는 거의 뭐 그램 단위 정도 차이만 나고요. 제품 무게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용량이 대용량은 5870mAh짜리, 그 다음에 기존 거는 5350mAh짜리. 그래서 실제로 많이 커진 것 같진 않은데 지금 그램 단위 무게 차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무게 차이 그 오차가 거의 오차 범위 내로 보면 무게가 같은 배터리인데 용량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 그 팬텀 4 프로에 팬텀 4 배터리를 끼면 비행시간이 거의 한 4분 정도 날아가고요. 팬텀 4 프로에 프로 배터리를 끼면 팬텀 그냥 일반 기체보다 실제로 비행시간이 한 2-3분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기체 무게도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고 배터리에서 용량 차이만 가지고 지금 비행시간이 늘어난 걸로 보이고요. 볼 때는 분명히 뭐 이런 데가 좀 팬텀 4는 좀 비어 있고 프로는 꽉 차 있고 그래서 무게 차이가 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무게는 거의 비슷하고요. 뭐 같은 제품끼리도 약간 뭐 10g 내에 편차가 있는 상황이라 용량은 무게는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차이점은 얘는 뭐 마감이 그냥 그 접착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는 이제 이쪽에 나사가 있어서 풀러서 커버를 열 수 있다는 거. 근데 뭐 이걸 열어서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존 거는 보통 뜯어내면 망가지는 타입인데 프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나사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요. 외관도 한번. 네. 이제 기체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프로가 팬텀 4보다 조금 낮네요. 낮죠. 네. 네. 낮은 거예요? 네. 책상 높이. 책상 높이? 책상 네. 높이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뒤로 같은 데 볼까요? 놓고 가면 똑같습니다. 같은 걸로.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지금 현재 팬텀 4하고 프로는 호환되는 부품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터. 모터 외에 안에 기판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다 바뀌었고 심지어는 쉘도 호환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쉘을 이제 뒤집어 놓고 보면 팬텀 4랑 뒤집어 놓고 보면 이제 차이점이 에어 벤트홀이 이제 메쉬 타입에서 이제 홀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LED도 바뀌었고 여기 이 부분은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얘는 뭐 거의 같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를 보면 팬텀 4는 전방만 그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카메라가 쉘에 지금 붙어 있고 이제 좀 기체 쪽에 바짝 붙어 있는 스타일이라 다리가 좀 더 길어요, 펜4가. 근데 이제 그 프로는 쉘에서 다리 쪽으로 좀 더 센서가 내려온 상태고 앞뒤 다 있다 보니까 다리 길이가 상대적으로 좀 짧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숏다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쉘도 호환이 안 되고 그리고 우선 카메라는 지금 보면 사이즈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짐벌 디자인이라든가 뭐 생김새는 똑같지만 실제로 사이즈 자체는 좀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비전 포지션이 이건 비전이 아니죠. 그 적외선으로 해서 거리 감지할 수 있는 그 측면 센서가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후면도 비전 포지셔닝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말짱한 기체여서 뜯어서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내부 메인 기판, 뭐 전원부, 모듈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얘는 프로는 조종기가 2.4기가, 5.8기가 주파수를 두 개를 써요. 그래서 지금 팬텀 4는 2.4기가를 쓰기 때문에 다리에 이제 4개 안테나가 있는데 프로는 다리에 4개 안테나 외에 기체 내부에 5.8기가 안테나가 패치 안테나가 두 개가 따로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인스파이어 2도 동일하고요. 이제 5.8을 안 쓰는 매빅은 없지만 얘네들은 이제 5.8 안테나를 별도로 가지고 있고 이제 조종기도 마찬가지로 안테나가 그 기체 그 조종기 내부 안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틀린 점들이 있고요. 카메라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센서는 둘 다 소니 계열이 들어가 있고요. 그 CCD 아닌 CMOS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데 팬텀 4는 1200만 화소에 그 3분의 2인치짜리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3분의 2인치? 근데 팬텀 4 프로는 1인치짜리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그 센서 사이즈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뭐 이미지 1600만 화소 아니 1200만 화소하고 2000만 화소하고 화소 차이만 나는 게 아니고 실제 이미지 센서가 커지면서 그 센서가 가지고 있는 이득이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뭐 ISO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틀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센서 사이즈가 바뀌면 같은 렌즈를 써도 화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둘이 지금 동일한 화각은 아니고 화각이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팬텀 4하고 프로는 동일한 화각이 아니고 화각이 둘이 틀리게 돼 있을 텐데요. ND가 껴서 안 보여요. 선글라스를 끼고 계십니다. ND를 열어볼 건데요. ND 이거 여실 때 ND나 UV 필터 다 순정 필터 여실 때 이거 힘줘서 돌리시면 거의 80~90%는 렌즈 깨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해서 여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이걸 열어서 보면 얘는 24mm 그 35mm 필름 환상 규격으로 했을 때 24mm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팬텀 4는 아마 94도라고 돼 있을 겁니다. 네, 94도. 그래서 쟤는 94도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얘는 환산 사이즈를 해놓고 얘는 실제로 화각을 적어놓고 이래가지고 차이가 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DJI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 환산 화각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비교를 해보시면 어느 게 화각이 넓은지도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저희가 오늘 촬영한 사진으로 직접 한번 또 보여드리는 시간을 곧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 모터가 동일합니다. 근데 보기에 달라 보이는 게 있는데 팬텀 4는 이게 바깥쪽에 그 철 핀으로 되어 있어서 이 핀이 프로펠러를 밀어가지고 그 이탈을 방지하게 돼 있는데 이 핀이 얇고 쓰다 보면 이게 텐션이 금방 내려갑니다. 그래서 조금 그 막 쓰시다 보면 이 텐션이 많이 죽어가지고 처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프로펠러가 공중에서 이탈할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실 때는 이 철핀을 휘어서 위쪽으로 휘어 주시면 얘가 좀 뻑뻑하긴 하지만 프로펠러가 이탈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할 때 잘 보고 쓰시다가 아무리 해도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 주저하지 마시고 교체를 하세요. 이거 교체 안 했다가 기체 떨어지면 이거 솔직히 몇천 원밖에 안 하는 부품 아끼시려다가 기체 추락하면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텐션이 자꾸 주저앉는 것 때문에 이제 프로는 이제 체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부위는 똑같아요. 같은 프롭을 쓰기 때문에. 근데 프로펠러를 밀어 올려주는 역할을 이 밖에 있는 철핀이 아닌 가운데 이제 스프링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스프링이 밀어주기 때문에 스프링 자체 장력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탈할 확률을 훨씬 더 줄여주는 건 맞는데 둘이 호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을 빼서 여기 안에 있는 스프링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쓰시거나 그러실 수는 없어요. 왜냐면
팬텀4 프로는 이 스프링을 끼기 위해서 안에 홀이 좀 크게 돼 있어서 스프링이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근데 팬텀4용은 이 축에만 사이즈가 맞춰 있기 때문에 안에 플라스틱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스프링이 들어갈 만큼 깎아주시면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 임의로 그렇게 하시다가 오히려 제품에 크랙이 가거나 이런 상태로 쓰시면 부러져 버리면 오히려 추락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쓰시는 게 좋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품이 출시돼서 이제 나올 거고요. 요게 만약에 부러지셔가지고 당장에 쓰시는데 부품을 못 구하신다, 그럼 이거 쓰셔도 됩니다. 쓰셔도 되는데 이 스프링을 쓰시는 게 아니고 요 철판 채로 통째로 옮겨서 쓰시면 사용은 가능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걸 구하시면 다시 교체하시든지 이제 그렇게 쓰실 수는 있고요. 네, 이제 외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잘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낮에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이제 화질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비행 성능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성능님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아까 전에 지금 나가서 이제 사진을 이제 비교해 보려고 사진을 몇 장을 찍어 왔어요. 찍어 왔는데 일단 저희가 먼저 팬텀4와 팬텀4 프로의 화각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제 화면이 보이시겠죠?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지금 이 사진이 지금 팬텀4의 사진입니다. 자, 팬텀4의 화각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이게 팬텀4 프로의 사진입니다. 네. 일단 뭐, 화이트 밸런스가 뭐 두 개가 좀 달라서 그건 그렇다 치는데, 일단 화각만 한번 잘 보세요. 다시 팬텀4로 넘어갈게요. 4 프로. 4 프로. 가운데 있는 저 구조물이 확실히 그 팬텀4 프로가 더 가까이 보이는 거를 이제 혹시 확인하셨나요? 확인 못 하셨다고요?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보실게요. 다음 사진입니다. 요거 다음 사진 넘어가. 자, 이제 아파트를 저희가 중간에 두고 찍었어요. 지금 뭐 저 오른쪽에 저기 촬영하고 있는 팬텀4 프로가 잡혔는데, 자, 이게 팬텀4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팬텀4 프로. 4 프로. 확대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중간에 있는 아파트가 훨씬 더 가까이 보이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사진을 확대를 해서 과연 팬텀4와 팬텀4 프로 사진의 해상력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걸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일단 팬텀4의 사진입니다. 이거를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한번 확대를 했고, 둘, 셋, 넷, 다섯. 네. 자, 일단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팬텀4 프로 사진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자, 하나, 둘, 셋, 넷. 자, 이 정도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팬텀4 프로의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창문이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보이고 있죠?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 공사 중이라서 뭐 사생활 침해나 이제 그런 문제는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제 팬텀4 사진 한번 볼게요. 네. 약간 좀 배율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볼까요? 이 정도는 네, 됐을까요? 그 정도. 조금만 더. 이 정도. 조금만 더. 네. 네,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팬텀4의 사진이에요. 팬텀4의 사진이고, 지금 이게 팬텀4 프로의 사진입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팬텀4의 사진이 엄청나게 많이 뭉개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사진이 아니고 그림 아닌가요? 그림같이 보이는데? 이게 그린 거 같은데? 좀 칠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자, 일단 아파트를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지금 이제 팬텀4 프로가 더 좋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시죠? 자, 여기 아파트는 그렇다 치고 일단 다른 쪽도 한번 볼까요? 자동차 한번 볼까요? 자동차. 네, 좋습니다. 자동차. 사생활 침해. 번호가 안 보여서. 자, 번호가 안 보여서 괜찮습니다. 자,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오늘 촬영할 때 수동으로 찍었던 게 아니라 두 개 똑같은 상황에 그냥 오토로 놓고 노출도 0에다 똑같이 맞춰 놓고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네. 그거 알고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좋아, 비슷해.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 네. 이거 좀만 더 확대를 하면 되나?
화각이 틀려서 조금 자리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비슷해. 네. 좋아. 자, 이게 지금 팬텀 4의 사진입니다. 자, 좀 뭐 대충 뭐 차가 어떤 차인지는 대충 구분을 가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팬텀 4 프로. 와, 어떠신가요? 출구라는 글씨가 보이네요. 네, 출구라는 글씨가 보이죠? 예. 모자이크 수준 같아요. 네, 모자이크. 근데 팬텀 4는 네. 저기 글씨인지 아닌지. 네, 막 이렇게 물감을 막 흐트러오는 것 마냥 그렇게 보이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네요. 자, 일단 이걸로 저희가 볼 때는 일단 팬텀 4 프로의 사진이 팬텀 4보단 훨씬 더 이제 해상력이 훨씬 더 좋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파일 크기도 좀 차이가 나고 그 전체적인 사진 크기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팬텀 4 사진이 이제 가로가 4000이라고 보면 팬텀 4 프로 사진 같은 경우는 5000이 조금 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사이즈도 크고 그다음에 해상력도 좋고 그래서 팬텀 4 프로의 사진이 용량이 좀 더 큰 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만 더 다른 거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의 요 부분 저기 저 나무랑 저기 하늘이 만나는 부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같은 부분 확대를 해봅시다. 왠지 비슷한 것 같은데 좋아, 비슷해. 자, 이 부분이 이게 팬텀 4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굳이 설명 안 해주셔도 알 것 네.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팬텀 4 프로. 네, 차이가 네, 일단 기준치 이상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두 사진 다 픽셀이 좀 약간 좀 나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도 팬텀 4는 거의 막 이렇게 나무가 뭉개져 있고 팬텀 4 프로는 그래도 나무가 좀 살아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 한번 더 볼까요? 아이고, 아니. 네, 이 부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 CCTV 쪽. 너무 크게 확대는 하지 말아야겠네. 네. 자, 팬텀 4 프로. 이제 뭐 이 정도면 이제 팬텀 4와 팬텀 4 프로의 사진이 이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제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뭐라면 겉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확대를 안 하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진이 비슷해 보입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확대를 하는 순간 네, 확대를 하는 순간 확 차이가 나 보이죠.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어디 항공 사진을 촬영을 해드리거나 할 때 이제 팬텀 4로 사진을 촬영을 하면 좀 약간 아쉬운 면이 좀 많았어요. 아쉬운 면이 좀 많았는데 이제 혹시 팬텀 4 프로로 이제 촬영을 하면 이제 그런 아쉬움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팬텀 4를 쓸 때 유일하게 이제 제가 아쉽다고 느낀 부분이 이제 센서가 작아서 사질에 대한 아쉬움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팬텀 4 프로가 나오고 나서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사이즈의 그 정도 사진이면 뭐 취미로 하시기에도 네, 충분하죠. 네, 넘치는 사양이라 네. 강추해드립니다. 강추. 네. 그러니까 DJI에서 지금 프로가 나올 때 2천만 화소, 그러니까 화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았었는데 1200만에서 2천만이니까 거의 한 2배 가까이 커졌으니까 이게 뭐 화소수 엄청 많다 그러는데 실제로 화소수도 중요한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미지 센서 사이즈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매빅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느끼실 수 있는데 매빅도 1200만 화소, 팬텀 4도 1200만 화소, 지금 실제로 화소수가 둘이 같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럴 거예요. 같은 1200만 화소인데 그럼 똑같지 않을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이미지 센서 사이즈 자체가 작으면 그 픽셀하고 픽셀 사이가 너무
붙기 때문에 그거에 네. 대한 뭉개짐, 그 노이즈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영상에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팬텀4는 짐벌 자체 카메라가 크게 돼 있기 때문에 렌즈도 사이즈가 확실히 큽니다. 그래서 렌즈도 그 화질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데 매빅은 태생상 작은 센서를 사용을 하고 작은 렌즈를 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화질에 대한 부분은 절대 팬텀4랑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 카메라가 아무리 화소수가 높고 한들 화질이 좋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미지 센서 자체가 핸드폰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걸 쓸 수밖에 없고 렌즈도 그에 따라서 굉장히 작아지죠. 그래서 그 렌즈가 커버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화질 저하가 있는 거고 뭐 솔직히 좀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이폰 카메라가 다른 핸드폰보다 화소수가 떨어지는데도 화질이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센서를 더 큰 걸 씁니다. 대부분의 카메라 핸드폰에 쓰이는 것보다. 그리고 렌즈도 좀 뭐 커 보여서 사람들이 카메라가 왜 이렇게 크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일반적인 다른 회사들 제품보다 렌즈를 좀 더 큰 걸 쓰고 그 렌즈 자체의 질이 좀 차이가 나서 실제로 촬영하면 화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그래서 아이폰은 화소수가 얼마다 이걸 자랑 안 하는 이유가 자기네가 화소수는 딸리는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화소수가 100% 사진의 그 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얘네 둘이 1200만, 2000만의 그 화소수 차이도 굉장할 뿐더러 그 화소를 커버할 수 있는 이미지 센서가 가진 노이즈를 억제할 수 있는 부분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 그래서 지금 영상 이게 동영상이라 지금 저희가 비교해드린 화면이 얼마나 잘 나올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에서. 근데 이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는 그 라인을 그렸을 때 라인이 사진을 찍혔을 때 보면 그 격자 무늬로 깨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 격자 무늬가 많이 깨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근접한 그 픽셀끼리 간섭이 일어나서 화면이 뭉개지는 현상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차이가 크다는 거. 이게 1인치를 썼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중요하죠. 저는 이 사이즈에 1인치가 들어갈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상상을 네. 못했습니다. 저도 왜 도대체 뭐 때문에 팬텀4 훌륭하고 좋고 뭐 이만한 드론이 없어 막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프로가 굉장히 단기간 내에 갑자기 출시가 돼서 도대체 얘가 왜 나올까, 이게 나오면 도대체 차별점이 있을까 했는데 엄청난 기능을 얘가 가진 장애물 회피 기능은 그쵸. 팬텀4 프로의 장점이라고 뭐 장점 맞죠. 장점 맞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것만 만약에 업그레이드 됐다 그러면 팬텀4에서 프로로 안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카메라의 엄청난 차이가 결국은 업그레이드의 부추김을 네. 그래서 저희도 둘 다 고민 없이 프로로 프로로 했죠. 다 전향했습니다. 영상의 질을 따지시는 분들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을까. 그쵸. 근데 몇 개월 만에 기종 변경을 해야 되는 유저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실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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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텀4는 저기 프로 종류가 이제 두 모델이 나옵니다. 그리고 팬텀4 프로랑 팬텀4 프로 플러스라는 모델 두 모델이 나오는데요. 그 두 개가 이제 조종기가 다른 모델로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게 팬텀4 조종기고요.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팬텀4 프로 플러스 조종기입니다. 팬텀4 조종기 플러스 조종기 팬텀 프로, 팬텀4 플러스, 이게 조종기가 세 개가 이제 다른데 팬텀4하고 프로 조종기는 외관상으로는 구분이 안 가세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외관상은 구분 안 가는데 제품 그 모델명에서 차이가 좀 있고요. 실제로 프로하고 팬텀4하고는 그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로 호환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팬텀4는 최대 수신거리 5km로 세팅이 되어 있고 팬텀4 프로는 최대 거리 7km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4하고 프로의 그 조종기 차이점은
그 거리뿐만이 아니고 5.8, 2.4를 둘 다 쓸 수 있는 게 프로고 팬텀 4는 5.8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주파수대가 틀린 것도 있지만 그 내부에서 세팅을 보면 팬텀 4는 무조건 720p 이상 영상 전송이 안 돼요. 이 태블릿으로 전송할 수 있는 게. 근데 프로는 1080p까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근데 원거리를 가면 데이터가 수신량이 모자라서 자동으로 화질 저하가 되게 세팅은 돼 있어서 무조건 1080으로 화면이 전송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뀌긴 하지만 1080까지 전송이 되는 거 이제 프로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서로 기체를 바꿔서 바인딩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하고 프로 플러스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기체 쪽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동일한 기체고요. 단지 조종기만 틀립니다. 조종기에 이 5.5인치짜리 크리스탈 스카이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HDMI 단자가 있는 거 이 두 가지만 차이점이 있고요. 프로 플러스 조종기를 구하셔서 프로에 바인딩 하시면 똑같이 프로 플러스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종기만 다르긴데 조종기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서 아마 별도로 구해서 바꾸실 일이 있을지 뭐 혹시 프로 플러스 쓰시던 분 기체를 분실하면 정 떨어져 조종기를 파시면 아마 구하실 수 있을지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워낙에 비싼 제품이라 가격은 그렇고요. 그 지금 여기 달려 있는 그 5.5인치는 일반 지금 현재 시판 중인 어떤 디스플레이보다 밝습니다. 뭐 지금 현재 가장 밝다고 하는 아이패드, 뭐 아이폰 이런 거보다도 그 밝기 자체가 굉장히 밝아서 그 후드나 이런 거 없이 야외에 가서 쓰셔도 충분히 어느 정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인치가 좀 작은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쉬운 점? 네, 그렇죠. 그 대신에 또 너무 커지면 조종기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시간이 좀 짧다는 단점이 생길 수도 있어서 뭐 근데 그 해상도 자체가 굉장히 높고 그 밝기도 밝은 제품이다 보니까 실제로 촬영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인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뭐 따로 충전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종기의 전원을 사용해서 껐다 켰다도 다 되고 배터리도 같이 쓰는 거고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여기 SD 카드 단자도 있어서 이쪽에 SD 카드로 뭐 데이터를 넣거나 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이 안드로이드가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에서 보안 때문인지 이 읽고 쓰는 거에 대한 그 권한이 좀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담겨 있는 뭐 파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SD 카드로 복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오로지 인터넷으로 해서 뭐 빼가는 방법 말고는 지금 현재로는 안 되게 돼 있고요. 차후에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아직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조종기는 사실은 근데 팬텀 4 조종기이긴 한데 이거 HDMI가 되는 모듈로 교체가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 HDMI 모듈 교체를 하시면 지금 현재는 최신 버전 펌웨어를 올리시면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는 큰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 계열을 쓰시면 최신 펌웨어를 쓰시면 화면이 엄청나게 깨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드로이드 계열의 이 옵션을 장착을 하신 분들은 펌웨어를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쓰셔야 되는 그런 이슈가 지금 현재는 있고요. 뭐 차기 버전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희한하게 iOS에서는 절대 안 깨집니다. 안드로이드에서만.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DJI 근데 제품은 희한한 건 펌웨어를 내리면 안드로이드에서 잘 된다는 거. 펌웨어를 잘못 만들었네. 안드로이드 왕따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한 그것도 거는 안드로이드잖아. 얘는 안드로이드. 왜냐면 아이폰은 이런 장착을 허가를 안 해줄 겁니다. 뭐 DJI가 애플하고 많은 그 파트너십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자기네 제품 여기다 뜯어서 이렇게 붙이겠다 했으면 과연 애플이 해줬을까 이제 그런 의문은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하지 않았을까. 뭐 라이센스 비용도 많이 들 테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화질 밝기는 그게 비교를 한번 두 개를 네. 나란히 놓고
영상에 지금 보면 보이실 겁니다. 같은 네, 같은 걸 걸 지금, 지금 네. 펼쳐놓고 있죠. 펼쳐놨는데 이제 해상도 때문에 이제 사이즈는 좀 다르게 네. 보일 거예요. 근데 아마 영상을 지금 찍어서 보시는 화면에서 이쪽은 뭘 찍었는지 어떤 건지 확연히 구분이 가게 명암비가 나오는데 여기는 어두컴컴하게 해서 뭐가 찍혔는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 모델이 아이패드 미니 미니 3입니다. 3 최대 밝기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프로 플러스의 최대 최대 밝기. 밝기입니다. 네, 그거 참고하시고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팬텀 4 프로 플러스 요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원래 처음에 이제 팬텀 4 프로가 출시될 때 원래는 플러스 모델은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일단 가격이 좀 더 비쌀 뿐더러 보시는 바와 같이 모니터가 좀 작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요 아이패드 미니를 쓰다가 이제 요거를 쓴다 그러면 굉장히 모니터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고민을 좀 안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편의성입니다. 편의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팬텀 4나 프로 조종기 같은 경우는 뭐 패드 거치하고 뭐 케이블 끼고 뭐 그렇게 해야 저기가 되는데 얘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모니터 제껴주고 전원만 넣어주면 얘가 다 전원이 들어오니까 되게 편해요. 현장에서 되게 편한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물론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로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이제 보긴 보는데 지금 얘가 안드로이드 기반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 최적화가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행 중에 어플이 다운되는 현상이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심심하면은 뭐 되게 희한한 게 또 화면은 보이는데 다른 기능이 하나도 작동이 안 돼요. 이게 또 기다리다 보면은 이제 다운돼 가지고 뭐 재부팅 하겠냐 이제 그런 메시지가 뜨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화면이 되게 좀 끊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체는 직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영상도 같이 직진을 하는 장면이 들어와야 되는데 막 영상은 막 요 앞뒤가 섰다 막 갔다를 하고 있죠. 섞여가지고 들어오는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종종 있어가지고 사실 진짜 편의성만 놓고 보자면 요거를 가지고 가는 게 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 조종기를 안 쓰고 팬텀 4 프로의 조종기로 교체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아직까지는 이제 좀 약간 좀 불안정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좀 궁금하실 텐데 여기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앱이 이제 기본으로 내장이 돼 있긴 하는데 앱만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이크 그리고 스피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기본으로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방송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마이크가 필요하고 그리고 소리를 재생할 수 있는 스피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아마 뭐 보통 이제 사양은 이제 DJI에서 뭐 어떤 CPU를 썼고 뭐 메모리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그런 것까지는 잘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고앱을 돌리기에 이제 문제 없는 사양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아무튼 뭐 이래저래 이 팬텀 4 프로 플러스가 편의성에서 좋기는 한데 근데 아직까지는 좀 최적화가 덜 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이제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얘 프로 조종기에 없는 것도 있잖아요. 프로 조종기 없는 거 이거 콤파스 캐리어. 맞아. 네. 네, 맞아. 그게 좀 맞아. 참. 마이크랑 스피커로 내장이 돼 있는데요. 여긴 GPS도 같이 내장이 돼 있어요. GPS도 내장이 돼 있어서 그 GPS 그 조종기 위치 그러니까 조종기 기반으로 한 그 백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컴파스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모니터로 사용하는 이 패드에는 이제 GPS도 있고 컴파스도 있잖아요. 이제 그거랑 똑같이 여기에도 이제 컴파스가 들어가 있어서 가끔씩 이제 이 컴파스가 오류가 일어나면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하라고 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죠. 저도 가끔 촬영하다가 뜨면은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 갑자기 막 네. 조종기 막 캘리브레이션 떠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그거 하시는 분은 프로만 프로 플러스만 그렇게 됩니다. 저도 이제 지금 성 팀장님과 함께 프로 이제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성 팀장님 얘기 듣고 최신 업그레이드를 지금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뽑기를 잘해서 그런지 앱이 네. 이렇게 뻗거나 화면이 이렇게 느려지는 지금 상황이 없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제 단점이라기보다는 조금 불편한 점이 예전에는 팬텀4는 배터리가 상당히 오래 갔었는데 네. 아무래도 모니터가 이제 밝은 모니터를 돌리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량이 네. 아무래도 몇 배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두세 배 이상은 좀 많아진 것 같은 그게 있는데 그래도 이게 손도 안 들고 다녀도 되고 너무너무 밝기 때문에 저는 대만족하면서 사용을 진짜 하고 있어요. 편해요. 편하긴 진짜 네, 정말 편해요. 편해요. 네, 일단 밝고 뭐 충전도 하나만 충전하면 되고 그렇죠. 네. 네, 신경 쓸 일이 많이 없으니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끔 이게 진동도 오더라고요. 네, 진동도 있어. 네, 참 맞다. 진동 진동도 많아요. 있어요 이게. 네, 이게 진동이 뭐 이렇게 들은 게 네. 많아. 네. 그 막 진동을. 그 배터리 막 그 로우 랩의 경우 뜰 때 있잖아요. 그때 막 이게 막 진동이 득득 옵니다. 네. 득득 하면서 삐버 득득 네, 네. 막 이런 식으로. 아 참 되게 좋아진 것 같아. 이게 따로 사면 얼마죠, 이사님? 조정기만 80만 원. 80만 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팬텀 4랑 팬텀 4 프로 계열하고의 조종기의 호환성은 없고, 없다. 네 그리고 팬텀 4 프로 조종기랑 프로 플러스 모델 조종기는 완이 완이 가능하다. 네. 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밖에서 속도 테스트를 하면서 아주 재밌는 네. 이제 상황을 이제 찾았는데요. 저희가 평상시에 비행할 때 팬텀 4보다 팬텀 4 프로가 굉장히 조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네, 의외가 나왔죠. 네, 네. 진짜 의외였어요. 모터는 같죠, 이사님? 네, 두 개의 모터는 똑같은데 사실 최고 속력이 조금 다를 줄 알았는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같아요. 같아요. 네. 네, 같은 속도가 나왔고 일반 촬영 모드에서 같은 값으로 놓고 비행을 했을 때는 팬텀 4 프로가 조금 더 네, 빨랐어요. 빨랐습니다. 네. 네, 아 프로가요? 네, 프로가 네. 개인 값이나 이런 걸 모든 세팅을 네. 똑같은 값에 낮춰놓고 밀었는데 프로가 조금 빨랐어요. 네, 진짜 막 개인값 다 똑같이 놓고 네. 그리고 자 하나 둘 셋 하고 하고 딱 밀었는데 밀었는데 네. 프로가 좀 더 앞으로 나가고 그래서 사용하실 때 기존의 팬텀 4 기본 세팅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 알고 세팅하시면은 조금 촬영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으십니다. 네. 자 오늘은 팬텀 4 프로의 네.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궁금하신 거는 그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비행하시느라.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네, 좋아가지고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놀러 나가고 싶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